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중국 차이나 ETF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그냥 올해 수익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가 50% 올랐고요. 차이나 항생테크가 45%, 반도체가 51%, 과창판이 56%, 차이나 바이오가 77.29%. 그래서 지금 중국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중국의 상승이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는 그래서 저 자체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은요, 중국 ETF 있잖아요. 이거 한 번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차이나 ETF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잘 모르겠다. 미국이랑 다르게 이 소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지금 산업이 얼마나 발전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ETF가 있어서 잘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자, 차이나 ETF 가이드북 2.0이라고 해서요. 이게 미래에셋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래에셋에서 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래셋이 그래도 자산운용사 여기에서 가장 중국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뭐 6월 20일 기준인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 최다 그러니까 ETF 중국 종목을 1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마형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클린 에너지, 반도체. 근데 이 중에서 저는 전기차, 바이오테크, 반도체, 클린 에너지는 좀 물음표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원래 진짜 암흑기였거든요. 2003년부터 25년 초까지 진짜 중국 증시가 상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 ETF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쭉 그냥 심정지 상태였다가 요즘 이제 중국 ETF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휴머노이드랑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게 이미 상장이 됐죠. 제가 요즘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글로벌 탑3, 그쵸?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이나 테크 탑10, 다들 주가가 어떻게 됐죠? 50% 60% 올랐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그게 바로 다 중국 종목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글로벌 리더스 탑3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미 상장이 됐고요. 20대 20, 20. 그 다음에 차이나 테크 탑10, 이 중에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테마 중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거는 꼭 가져가시는 게 좋다. 중국의 테크주 유명한 10종목을 담은 ETF거든요. 이거 괜찮고요. 중국에 지금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휴머노이드도 꼭 투자해야 된다.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타이거 거, 이것도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하고 있거든요. 차이나 휴머노이드랑 그다음에 차이나 테크 탑10 이거 위주로 하고, 이거는 소액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미국에는 뭐 M7 종목 거대한 7개 기업이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테슬라가 있는데요. 중국에는요 10개 종목이 있습니다. T10이라고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메이투안, 넷이즈, 메이디, 그 다음에 홍루이, 트립, 뭐 안타, 뭐 이렇게 안타 스포츠 뭐 이렇게 있다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나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비아디 이런 데는 진짜 유명하죠. 이렇게 지금 기술 기업으로 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기업이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상승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거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5월 달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게 7월 달에 이거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기지개를 켜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전문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증시 전문가분에게 물어보면요, 진짜 작년 9월 이후, 9월 부양책 이후 진짜 중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 중국에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중국을 넣어야겠구나, 이거를 지금 다짐한 게 9월 이후, 작년 9월 이후 이런 걸 발표하면서, 그 다음에 딥시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제 진짜로 미국도 당연히 좋지만 중국도
일정 포트폴리오는 들어가야겠구나, 이거를 거의 뭐 확신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증시 재평가 이유가 뭐냐, 딥시크의 등장이죠.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속에서 기술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제 중국도 자체적으로 이제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구나, 이 AI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구나, 이거를 확인한 지금 사건이었고요. 향후 관세 협상에서도 주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 만든 사람이 양원평이잖아요. 저장성 출신, 비유학파 출신으로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개발된 팀들도 다 중국인이다.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부양 의지가 있죠. 이제는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부양을 하겠다, 돈을 풀어서 하겠다, 이미 중국 정부에서 밝혔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나도 스타트업을 창업해야겠구나. 그리고 공대 열풍이 불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부동산, 의대 열풍이고 중국은 공대 열풍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큰일 났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의사쌤이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바꿀 만한 이런 발명품이나 기업을 창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똑똑한 인재들이 죄다 공대를 가서 진짜 샤오미, 텐센트, 비아디, 뭐 샤오펑, 알리바바 등등 이런 걸 창업을 하면서 중국의 이런 산업을 바꾸고 중국의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인재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참 걱정이고, 중국이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 거 보고 진짜 부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중국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도 이제 GDP 대비해서 뭐 미국 2위로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지금 비아디나 샤오미나 뭐 이런 기업들이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평가받으면은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뉴스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갈등을 하면서 중국이 망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박사님들 많잖아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점점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는 희토류를 지고 오히려 이 관세 협상이나 이런 데서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면서 얻을 건 더 얻고, 이제 기술 개발은 뭐 미국이 뭐 제재를 하든 말든 딥시크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도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자기가 아예 뭐 알리바바도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보면은요. 중국에는 25년 3월 양회가 있었고요. 9월 정치국회의, 그다음에 11월 전인대, 12월 정치공작회의, 연간 4번의 큰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의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거를 중국은 다 알려줘요. 이 정책의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딥시크를 먼저 얘기해야겠죠. 딥시크의 장점은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뭐 이거 기억할 필요 없고요. 고성능 저비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오픈 AI나 뭐 메타 이런 데서 만든 그런 것보다도 가성비가 좋고 성능은 비슷비슷하죠. 비교해봤을 때 딥시크의 성능은 비슷비슷하면서 가격이 싸다. 지금 GPT-4가 7,800만 달러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 울트라가 9억 9,100만 달러가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데 비해 딥시크는 학습 비용이 55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가성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지금 딥시크가 가성비가 좋게 나오고, 중요한 거는요 이게 딥시크가 의미를 보자면 그냥 진짜 오픈 AI 정도로 그냥 뭐 잘한다, 이런 학습이나 이런 것도 잘 수행을 하고 동작도 잘 한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로 풀기 때문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SMIC 이런 기업들이 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 AI는 클로스 소스예요. 이름과 다르게 이 폐쇄형 소스를 갖고 가고요. 딥시크는 오픈 소스로 전체 다 풀어버리고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응용을 해보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전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등장이 가지는 의미가 기술 격차 감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과학적 돌파구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최적화를 추구하면서 가성비 좋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이 AI 패러다임을 여전히 이끌고 나가고 있으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 이제는 미국이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이렇게 대중국 뭐 엔비디아 GPU 칩을 이제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이 오히려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고성능 칩 수입 안 한다. 이미 발표를 했죠. 그리고 하웨이랑 SMIC랑 그다음에 캠브리콘이 합세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슈퍼컴퓨터 칩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는 이걸로 딥시크가 연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칩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체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 큰 겁니다. 이제 미국의 제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이제는 중국이 국산화하고 있고요. 미국의 협상에서 이제는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제는 중국이 알아서 AI를 저비용 고효율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의 테크주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랑 AI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 산업은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지원과 그다음에 전폭적인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본격적인 부양 정책을, 부양 의지를 중국에서 폈죠. 그래서 이렇게 부양을 하겠다 해서 인민은행 기자회견을 피고 이렇게 쭉 보면은요, 타임라인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 경기 부양하겠다. 여기 그래서 통화 정책이랑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읽어보시면은요, 결국은 돈을 많이 풀겠다. 돈을 풀어서 부동산도 어느 정도 하강을 방지하면서 연착륙시키고, 그 다음에 특별국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기업들의 난관을 극복하고 많이 지원을 해서 키우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지금 돈을 풀어서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지방정부 부채 한도도 6조 위안 이렇게 풀어서 또 가고 있고요. 특수채도 4조 위안, 그 다음에 판자총 개조 관련도 2조 위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인대 상무위에서 발표를 해서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9일 정치공작 회의에서도 또 이렇게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분들이 이거 정치공작 회의나 이런 거를 잘 보시다 보면요, 정책을 발표하고 그 방향대로 꾸준히 가려고 하는 지금 성향이 강해요. 근데 중국이 작년에 발표한 게 뭐냐, 경기 부양하겠다, 그리고 빅테크들 계속 키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자 비율을 크게 올리면서 이렇게 간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21년, 22년, 23년에는 그냥 적극적이었는데 이제 24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통화 정책 기조도 적당히 완화적으로 온건해서, 그 다음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발표치도 3.8에서 4.0으로,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이제는 40bp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풀어서 내수 진작을 하고 첨단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25년에 시진핑이 6월 17일 날 민간 기업들 불러서,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그런 기업들 불러서 자담회를 가지면서 내수 진작을 하고 많이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마윈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은 이런 걸 발표한다니까요. 3월 양의 주요 발표 내용 보면은요, GDP 성장률 목표를 5%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쭉 보시면은 이렇게 강화하겠구나, R&D 예산을 10% 증가시키겠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진짜 이 소비 진작도 시키고 빠르게 이렇게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딥시크를 지금 등장하면서 역시나 이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제 적극적으로 AI 플러스 행동, 그 다음에 정부와 기업, 인재, 삼각축을 지원하는 3중 나선역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인재를 유치한다. 해외에서 이제 고급 인재를 영주권을 주면서 유치를 하고, 양자 머신러닝 분야 지금 이렇게 박시우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술 자립, R&D 비용으로 지금 이렇게 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부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주요 목표는 뭐냐, AI 정예 인재 5만 명을 추가 확보하고요, 중국산 AI 훈련용 칩의 내수 침투율을 15%에서 35%로 늘리겠다. 그리고 딥시크 모델을 내년까지 3개 이상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화타 GPT, 의료 AI 등 산업별 특화 모델 20개 이상을 구축하겠다, 이거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AI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하는 중국의 민관학, 그래서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중국지방정부 첨단기술기업 투자 10조 규모의 국유펀드 설립을 했고 200조 원 규모의 국가 창업펀드 조성을 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도를 낸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신입도 월급 1,000만 원. 그래서 중국 AI 인재 확보를 하고 있고 파격 대우를 해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이제 슈퍼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리고 딥시크 외에도 중국의 이제 스타트업을 매우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교육으로는 뭐 베이징이 올해부터 초중 대상으로 AI 의무화 교육을 하고요. 학년당 최소 8시간. 그다음에 AI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칭화, 베이징대 16곳 학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수혜주는 뭐냐? 이걸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중국판 M7 여기 나와 있죠? 읽어드릴게요. 자,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비아디, 샤오미, SMIC, 레노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각 기업들을 제가 분석을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텐센트를 한번 보자면은요, 그냥 우리나라로 중국판 카카오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텐센트는 위챗을 갖고 있고요. 위챗에서 이제 게임이랑 그다음에 어플 결제, 그다음에 뭐 메시지,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뭐 배달도 되고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뭐 커머스도 되고 다 이런 거 소프트웨어도 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텐센트는 이렇게 보시면 됐고 알리바바는 중국판 아마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우리가 뭐 알리페이 그다음에 알리 뭐 이걸로 유명하자 쇼핑몰 이런 걸로 그것도 유명하지만 알리바바가 요즘 내세우고 있는 거는 아마존처럼 AI를 개발을 하고 Q1 시리즈라고 해서 AI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고요. 추가 데이터 센터를 또 짓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는 중국판 애플 플러스 테슬라 그래서 핸드폰도 샤오미가 잘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대륙의 실수라고 해서 배터리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보조 배터리 그걸로 유명했고 이제는 SU7 작년부터 나왔죠. 샤오미의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판매가 엄청나면서 연간 목표 생산 목표인 35만 대로 이제 상향을 시키면서 원래 20만 대만 팔려고 했거든요. 워낙 잘 팔리니까 35만 대로 올해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지금 잘 팔리는 이제는 전기차 회사가 됐습니다. 샤오미도 그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아디죠. 비아디는 중국 최대의 전기차 기업으로 존 버나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비아디는 압도적인 전기차 점유율 중국 내에서 자랑을 하고 있고 LF 배터리를 독점이 아니라 LF 배터리만 생산을 합니다. 비아디는 그래서 LF 배터리의 장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산철 배터리.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LF 배터리도 만들고 완성차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전장이나 뭐 여러 가지 거의 뭐 타이어랑 유리만 빼고 비아디가 다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아디는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신의 눈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술력을 공개를 하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자율주행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년 2년 지나면 이거에 대한 성과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메이투안이라고 지금 중국판 배달의 민족인데요. 이게 지금 알리랑 메이투안이랑 징동이랑 엄청나게 경쟁을 하면서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메이투안이 드론 배송이 있대요. 드론 배송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들을 외국에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부터 이렇게 남미 이쪽으로 특히 브라질도 진출했죠. 수출을 하면서 이 플랫폼이 진출하면서 이 기술력이 계속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배달 플랫폼을 메이투안이 장악을 하면은요 얼마나 더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국판 M7인 SMIC 이거는 중국의 TSMC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유일 선단 공정 파운드리 업체로 반도체 내재화의 핵심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판 TSMC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자립을 한다고 하면요 엄청난 상승이 기대되고 이미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한번 보실래요? 자, 올해 들어서 상승률 한번 보세요. 텐센트 61%, 알리바바 119%, 샤오미 61%, SMIC가 213%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MIC는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레노버는 중국의 노트북 제조업체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여기는 주목을 안 해요. 그냥 오르면 그만 안 오르면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까지는 주목을 안 한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테마별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 테마는 조금 설명이 길어서 다음에 이건 따로 제가 반도체, 차이나 반도체 테마로 해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핫한 거, 반도체 말고 핫한 게 뭐냐? 로봇이죠. 챗 GPT의 순간이 오고 있다. 로봇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뭐 인건비 상승과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결국에는 이제 이 노동력을 로봇이 이제 담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노동력 부족이 미국도 심화되고 있고 중국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노동력을 이제 자동화와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야심찬 포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걸 대비해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나 그런 게 다 빅테크 종목들이고요. 거기에서 뭐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피지컬, 이걸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뭐 쓰세요? 로보락, 드림이 뭐 이런 거, 샤오미 뭐 이런 거 쓰지 않나요? 중국 로봇 청소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로 피지컬로 나오는 거, 실제로 기계로 나오는 거는 중국이다. 중국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냐? 미국이 하면 너무 비싸니까. 미국이 하면은요, 하나 만드는데 막 10억이 드는데요. 중국이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를 생산한다고 하면은요 4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다. 왜냐? 중국이 전기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랑 센서랑 이런 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센서가 조금 줄여서 로봇에 넣으면은 로봇의 센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은요 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다. 전기차랑 시너지를 내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원가 비교만 해봐도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뭐 그냥 빅테크 탑10 들어가는 종목이랑 비슷비슷해요. 엔비디아, 테슬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는 중복해서 투자할 필요 없고요. 차라리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에 투자하는 게 진정한 로봇 ETF에 투자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산업도 중국에서 발전을 하고 있죠. 이거는 딥시크 이후에 크게 이렇게 다시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이 쇼핑에 많이 이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리즘 기반에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바로바로 이렇게 광고에서 추천을 하고 그걸 살 수 있게 몇 프로에 이렇게 샀다. 그리고 이런 소비자들은 뭘 좋아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여기 나와 있죠. 위챗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0억 명, 그다음에 평균 80분 이상 하루에 사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어플이나 아니면 상품들을 추천을 하고 쇼핑에서 이런 걸 쓰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AI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틱톡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가 다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술 때문에 틱톡을 뺏어서 그걸 미국에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겠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잖아요. 존 버나드가 계속 밀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특히나 비아디가 25년 2월 10일 날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의 눈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라인업별로 자율주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단계로 A, B, C로 나누면서 A가 가장 럭셔리한 단계,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에 C가 가장 낮은 단계잖아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자율주행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제가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이 자율주행이 이제 시도되면서 이제 수백만 대 차량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인다고 하면요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이런 버스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죠. 이게 이제는 상용화돼서 다니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테슬라는 지금 아직 수익을 못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전기차의 가격과 기술 경쟁력은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왜냐? 비아디가 발표한 5분 충전으로 400km 가는 충전 기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웨이의 자율주행 기술과 그다음에 비아디의 가성비 넘치는 전기차 가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상대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관세로 막든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 못 막으면은요, 비아디가 이미 진출했잖아요. 그리고 C 라이온이 요즘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비아디가 이 자율주행 되는 차량들이
한국에 더 들어온다고 하면요, 더욱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가 봉쇄뿐만 아니라 LFP의 이런 기술력도 BRD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기 때문에 전 세계 대세가 되면서 한국 배터리 3사를 뛰어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점유율만 봐도 CATL이랑 BRD는 점유율이 이렇게 63에서 69로 늘어나는데요. 한국 배터리 3사는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은 연평균 47.4%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CATL은 거의 뭐 이제 한국의 배터리 3사랑 격차를 벌이면서 전고체 배터리도 이미 이렇게 만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나트륨 배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가 나오면은 이게 차량과 그다음에 ESS 에너지 저장 시설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게 나오면 이제 기술 격차가 더 커지면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CATL을 따라가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바이오 산업도 계속 요즘 가장 많이 상승을 했죠. 바이오 이쪽 바이오 ETF가 올해 들어서 77%나 이렇게 오르고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올해 초에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이거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거의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가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잘 가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의 바이오를 주목을 하면서 중국에 이제 하청을 주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할 수 있게 이런 거를 해준다.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계속 원래는 위탁 생산을 받다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돈을 벌면서 개발하면서 이 중국의 제약 바이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기술도 계속 개발하면서 점점 이제 중국의 제약 바이오 이런 산업들도 올라가고 있다. 이거 앞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여기가 지금 바이오 CDMO의 성장. 그래서 CDMO가 뭐냐? 위탁 개발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하청을 받아서 이 약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산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초기 단계이지만 개발해서 내놓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앞으로도 이제 개발을 통해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도 더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항서제약은 중국 최고 수준의 바이오 R&D 기업으로 의약품 저가 의약품뿐만 아니라 글로벌 신약 및 고부가가치 제약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중국의 1위 항암제 전문 제약사로 마취제와 조영제 분야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현재 제약업계에서 매출 20에서 30%에 달하는 높은 R&D 투자율을 유지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개발하면서 상승을 하는 게 항서제약이다. 그래서 뭐 이런 계약들도 있다. 머크랑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국내 글로벌 대기업 제약사랑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바이오도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 제가 또 있으면은 다시 또 이것도 따로 중국의 반도체, 차이나 반도체, 차이나 바이오 이런 것도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클린 에너지. 근데 저는 클린 에너지는 그렇게까지 좀 믿지는 않거든요. 왜냐? 태양광이 엄청 잘 나가다가 10년 전에 잘 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꺾인 적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은데 요즘 다시 배터리랑 이런 게 좋아지면서 배터리 저장 시설이랑 이런 성능들이랑 웨이퍼 가격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값싸지면서 점점 더 이제 태양광 발전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거 봤을 때 점점 커지면서 이것도 이쪽 산업도 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중국 테마 업종들이나 그다음에 빅테크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ETF랑 이런 거 한번 봤거든요. 업종들이랑 회사들이랑. 그래서 어떤 ETF가 있냐, 제가 타이거 이거 가이드를 퍼왔으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차이나 집중 투자 ETF가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이게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에 각각 20%씩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괜찮죠. 빅테크 세 곳 알리바바, 샤오미, 비아디 좋아하시면은 투자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저는 차이나 테크 탑10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중국을 투자한다고 하면요 꼭 들어갔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마형으로는 뭐 이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테마형 중에서는 저는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다음에 바이오테크, 차이나 반도체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주목해
해보셨으면 좋겠다. 클린 에너지랑 이거는 조금 곁다리로 보시고요. 이렇게 주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 지수는 당연히 투자하셔야죠. 항생테크랑 CSI 300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되는 ETF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소개를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 버나드가 게을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 더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 있을 때 해드리고요. 이거 긴 영상 이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쿠팡도 여러분들 도와주실 분들은 쿠팡도 한번 아무거나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댓글에 링크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도 여러분들 한 번씩 실물로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 거 링크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